자, 오늘 페이지 166페이지 사람의 유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서 완두콩을 가지고 뭐 둥글다, 뭐 주름지다 또는 색깔이 뭐 노랗다, 초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열 법칙도 공부해봤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우열 법칙이 뭐예요? 잘 나타나는 거. 우성의 표현형과 다시 우성의 순종과 열성의 순종, 둥글다 하는 순종과 주름지다 하는 순종을 교배해봤더니 잡종 제1대에서는 우성의 표현형만 나와요 하는 게 우열의 법칙입니다. 둥근 게 우성이었는가 보네요. 둥근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잘, 스모랄에서 이쪽에 라잘, 스모랄. 잡종 제1대에서는 우성의 표현이 나와요. 이게 우열의 법칙입니다. 말이죠. 우열의 법칙이지. 우열의 법칙은 항상 생각한다. OX. 아니죠. 우열의 법칙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무엇이죠? 이게 한 달 동안 안 해가지고 내가 까먹었으니까 중간 유전이라서 분꽃 흰색 순종과 붉은색 순종을 교배했더니 분홍색이 나오더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잡종 제1대를 자가 교배시켰더니 라잘, 스모랄, 라잘, 그리고 스모랄 나왔네요. 둥글다 하는 표현형이 3대, 주름지다 하는 표현형이 1. 다시 말하면 우선 표현형과 열선 표현형이 3대 1로 나오네요. 엄밀히 말하면은 얘들이 줄 수 있는 생세포를 볼 때 라자를 줄지 스모랄 줄지 스모랄 줄지 부모 세대에서 주는 게 랜덤하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라잘, 스모랄, 라잘, 스모랄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줄 수 있는 자손의 생식세포 분리기가 1대1로 나와요 하는 게 이게 분리법칙입니다. 분리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렇습니까? 분리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멘델이 생각했던 유전자가 나눠져 나간다는 게 결국엔 염색체를 볼 때 감수체 1분의 때 상동엽씨가 분리되는 것과 그 괴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독립 법칙으로 라잘 스모랄, 라지와이 스몰와이 요놈들이 자가 교배해봤더니 그죠? 둥글고 노란 놈과 둥글고 초록인 놈, 주름지고 노란 놈과 주름지고 초록인 놈들이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데 둥글다는 것과 주름지다는 것이 역시 3대 1의 노랗다는 놈과 초록이다는 놈이 역시 3대 1의 분리기를 똑같이 보인다고요. 둥글니까 무조건 노랑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둥글다 하는 형태와 색깔이라는 유전자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독립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독립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독립법칙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지 않고 하나의 염색체에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중2 정도에서는 연관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를 일은 없습니다만 중3 정도 올라가면 연관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면 훨씬 더 세밀하게 연관을 공부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멘델은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다 했습니다. 왜요? 하겠네요. 왜요? 양이 많아서. 일단 생산량이 많죠. 자손의 수가 많아요. 또 한 세대가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가교배 같이 임의 교배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자, 오늘 페이지 166페이지 사람원도 유전 연구를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완두와는 반대의 케이스예요. 결국엔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 유전 연구를 보겠다고 한번 쳐다보면 내가 먼저 죽어. 그렇겠어요?
내가 새로 이제 부부들이 해갖고 애 만들어주고 그 애가 또 다시 결혼해갖고 애 만들고 그보다 보면 내가 먼저 죽어. 세대가 너무 길어요. 또한 야 이 형제끼리 교배시켰으면 어떨까? 한번 너도 애 만들어봐. 돼요 이게?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해갖고 스포츠 스타들 야 너희들이 해갖고 애 만들어봐. 슈퍼베이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가능은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임의교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표현형이 아주 뚜렷하지가 않은 것들도 꽤 많고요.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그렇게 맨델이 했던 것처럼 임의교배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는데요. 가계도 이 사람들의 가계를 조사해가지고 이 형질이 부모 세대에서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넘어갔는지 찾는,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가계도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는 일란 쌍둥이 어떻게 만드시죠? 알 하나에서 두 개. 예,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우연찮게 뜯어져서 그래서 일란 쌍둥이 유전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유전자로 인해서 이 형질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에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특히 일란쌍둥이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는 환경에 대한 영향, 예를 들어서 뭐 피부색이라는 이런 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참고로 일란쌍둥이는 같이 유전형이 똑같다 보니까 혈액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전자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형질은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일란쌍둥이는 그냥 동시에 태어난 형제일 뿐 성별도 다를 수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 외에 통계를 통계 연구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요. 통계조사 이런 것들 되고 있네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 연구를 통해서 단일 인자 유전과 유전자가 딱 하나 있어서 다인자 유전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하나 형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가 여러 개가 관여하는지 하나만 딱 관여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가 관여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피부색이라든지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환경의 영향까지도 받는 거죠. 여기 일라스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한 해는 공부한다고 방학만 처박아놓고 한 해는 운동시킨다고 특히 뭐 축구라든지 이렇게 야외 운동시킨다고 놔두면 피부색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똑같을까요? 그때가 반면 단일 인자 유전은 대립 인자가 무조건 한 쌍에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라지 A 대 스몰 A 딱 이렇게 되는 놈들이 있고요. 있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맹이다 아니다, 뭐 생맹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놈들로. 반면 혈액형과 같이 복대립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건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혈액형이 복대립인데 이게 A, B, O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딱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형인 사람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복대립 유전 이것도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된 것이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가 따로 있겠네요. 상염색체에 있다는 것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미맹, 혀마리가 유자형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뭐 귓볼형이라든지 이런 게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염색체에 있다는 것은 남녀에 따라서 발현 빈도가 다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든지 혈육형이라든지 뭐 또는 귀속탈 받았죠. 이런 것들이 성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상염색체 있으면 남녀에 대한 발음 빈도마다 똑같다고요. 이랬어요? 자, 그 내용들 오른쪽에 있는 가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사람을 이유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도 분석을 했습니다. 가계도 분석은요, 자 이쪽 보십시오. 무조건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의 유전병 딸, 이걸 찾는 겁니다. 유전병 아들 아니에요. 유전병 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유전병 딸을 찾으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면 이 유전병은 열성이고 부모 세대에 없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라잘 스몰알 교배하다 보면 스몰 알랄 4분의 1 확률로 나올 수 있잖아요. 부모 세대에 없던 주름진 놈이 나오잖아요. 주름진 놈은 열성이죠. 부모 세대에 없는 게 나왔어요. 열성이에요. 플러스 알파 여자가 이렇게 부모 세대에 없는 형제를 갖고 태어나면 이 윤자는 상염색체에 이 윤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라지 A 스몰 A, 어머니도 라지 A 스몰 A고 스몰 A 이렇게 온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라.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의 유전병 딱 이걸 찾는 거예요. 쌤, 딱 그 보자마자 성염색체에 있는 건 그런 건 없습니까? 왜 없어요? 딱 보자마자 이거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는 데라고 딱 볼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X염색체에 있다라고, 또 남녀에 대한 성비가 남녀에 대한 발비도 다르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든지, 또는 대놓고 생명이라고, 또는 대놓고 혈병이라고 성염색체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이런 유전병을 들지 않는 한에는 그냥 가기도 분석만 보고 딱 보자마자 이거는 성염색체 X에 있는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기도 분석은 없습니다.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의 유전병 딱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유전병, 어머니 유전병, 근데 정상 딸, 그럼 어떻게 될까? 정상이 열성, 유전병이 우상되겠죠. 이해했어요? 대표적인 이런 게 허리가 이제 성이 되면 허리가 굽어지는 꼽추, 이게 이거예요. 꼽추를 만드는 유전자가 우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꼽추의 잡종을 가진 대리균자가 라지 스몰 A 이렇게 가진 두 부부가 애를 만들 때 정상 만들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확률 굉장히 낮죠. 근데 그 와중에 라지 버리면 정상 나올까요? 못 나와요. 이해했어?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의 유전병 딸, 또는 아버지 유전병, 어머니 유전병의 정상 딸 찾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쌤, 혹시 성염색체, 아직 여러분한테 성염색체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만약 성염색체 있다면요 하겠어요. 성염색체 어머니 XX인데 X 프라임 그래서 정상이 발현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X 프라임이 주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아버지도 X 프라임을 줘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아버지가 X 프라임을 가지면 아버지는 이름을 몰래 써야 되죠. 선생님 왜요? 아버지는 X 프라임 Y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유전병 딸 나오면 이거는 상염색체 성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또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에 유전병 아들 이래버리면 얘는 기본적으로 열성까지는 알겠지만 성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생명이에요.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에 생명 아들. 아, 생명이면 X 염색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요걸 찾는 겁니다. 모든 경향에도 분석은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에 유병 탈 요걸 찾아내면 일사천리 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3명 또는 4명의 가계도만 준 게 아니라 여기 아버지의 형제들 쫙 아버지 윗세대들, 어머니 윗세대들 즉 할아버지 할머니 쪽,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쪽, 외가 쪽 이런 것들 쫙 뜯어주고 나서 유전자의 흐름을 찾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대표적인 복대 유전자 중에 하나가 혈액형이었습니다. 라지 스모레이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3개 또는 그 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염색체의 한 자리에 이게 A가 올지 B가 올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이에요 하면은 A형이면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습니다. B형이다, 혈액형 B형이다 하면은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습니다. AB형은 이때 우열관계는 A하고 B는 우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AB형은 유전자 구성이 AB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AB형은 무조건 잡종 타입이죠. 반면 O형은요. O형 타입은 무조건 유전자 구성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 좋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가계도에서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른 케이스를 주겠습니다. 아버지가 AO, 어머니가 BO라면 나타날 수 있는 아이는 AB, OO, 물론 그 외 AO라든지 BO, 혈액형 다른 4명의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둘째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 4명 가계도가 4명 혈액형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또 다른 방법은 AB형과 O형이 그래서 태어날 때 AO, BO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뭐 판단하는 옛날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혈액형 뭐 너 혈액형 뭐 B형이지 A형이지 하는 뭐
요즘 뭐 16가지로 나눈 MBTI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뭐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기 혈액형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쌤 아버지는 B형이었습니다. 0입니다. 어머니는 O형이었고요. 내가 B형, 여동생 O형 그렇습니다. 여동생 O니까 O일 수밖에 없죠. 나는 B오라고 생각될 수 있겠군요. 우리 여동생이 그 혈액형 갖고 하는 거에 뭐 꽤 재밌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영락없는 O형이래요. 뭐 O형은 뭐 여러 특징들 하면서 그죠. 영숙이 결혼을 앞두고 차 사고가 나서 수혈 받을 일이 생겼어요. 30년은 O형이라고 살았어요. B형이에요. 그러니까 혈액형 검사할 때 B가 응도될 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쌤 어릴 적에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반에 60명씩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관찰할 수 없어서 뭐 없으면 그 B 더서 O 이렇게 처리되고 말았던 그런 시절이라서 30년을 O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O형의 특징들을 하면서 뭐 저쪽 하는 거에 다 하는데 정작 B형이 돼요. 쌤도 결혼하고 어머니가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서울 모셔와고 인공관절 수술을 시켜드렸거든요. 어머니도 당신의 혈액을 쌤은 어릴 적에 뭐 종기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근데 어머니 당신은 이제 뭐 고기 손질을 하면서 생선가시에 그렇게 찔리고도 괜찮다고 하면서 어머니 당신은 뭐 피가 뭐 좋으니 뭐 그런 소리 하셨어요. 어머니 60년을 O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B형이요? 예. 뭐야? 어머니 B형이네요. 그래서 나는 B인지 B인지 몰라집니다. 쌤 아내는 B형입니다. 쌤 아내는 B형입니다. 쌤의 장인어른 B형이고 장모님 O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B오예요. 뭐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은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쌤한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둘 다 B형이에요. 그래서 O형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아들, 딸이 O형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나 B형 같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낳고 싶은데 O형이 하나 더 나오면 혈액형에 대한 윤장을 알 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B인지 B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은요, 뭐 혈액형 요즘엔 여러분들이 뭐 MBTI 원인하고 많이 하면서 혈액형 같은 뭐 성격을 저쪽 하는 건 좀 없는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혈액형 가지고 뭐 많이 물어요. 그래서 뭐 혈액형 뭐라고 하면 B형이 됐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B형 남자, O형 여자 뭐 그런 혈액형 갖고도 영화도 만들고 뭐 하는데 사람 성격이 어떻게 4가지밖에 안 나오고 16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뭐 복들감에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명을 가지고 혈액이 다 다를 수 있는 케이스들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AB형인 사람 있나요? AB형?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세 AB? AB형이라면 이렇게 A 하나, B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온 케이스들이에요. 이해했어? 만약 이 남자가 시스 AB형이라서 이런 타입이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cis AB형이라서 이런 타입이었다면 이걸 받았다면 O형이 나올 수 있죠. 이해됐어요? 이 남자가 cis AB형이고 여자가 O형이고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가 AB형, 여자는 cis AB형을 모르고 있었을 때 이 새끼 내 새끼 맞아? 할 수 있겠죠. 환장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야 자기가 낳은 애니까 자기인 줄 알죠. 다른 사람.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눈이다. 참고로 cis AB형은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충청도 쪽에서 어느 정도 있는데 뭐 얘기하기로는 백제왕 쪽이 cis AB형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A형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cis AB형인지 나중에 혈액형을 봤는데 어이씨 아스키 이상한 혈액형이 나왔어. 원래 나오지 않아야 되는 혈액형이 나왔어 하면 cis AB형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cis AB형 재밌겠죠? 이 지점이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AB형이고 어머니 O형이야. 나요 O형이에요. 그러면 혈액형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 168페이지 쪽에 나와 있나요?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성염색체에 있는 생명을 좀 다룰까 하겠습니다. 생명은요, 남자는 XY 되면 얘는 정상이에요. 근데 X'Y 생명윤자가 하나 들어오면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는요, XX 당연히 정상입니다. X' 얘도 정상이에요. 근데 X' 되면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상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 생명이 발현되지 않은 고인자라 하겠습니다. 생명 유전인자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정상이고요. 어머니가 X 보인자라 해봅시다. 아들 나오면 어떨까? 아들 나오면 아버지는 Y를 줘요. 어머니는 X를 줄 수 있고 X'을 줄 수 있겠죠. 생명 나올 확률이 얼마? 네, 50%입니다. 딸 나오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정상 X를 줬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가 생명 X'을 준다 한들 100% 다 정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버지가 정상이고 어머니는 생명입니다. 아들 나왔어요. 아들 나오면 아버지는 Y를 줬습니다. 어머니는 X'을 줬겠습니다. 아들은 100% 생명입니다. 여기 나온 학생들이 생명 아내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생명이에요. 이해됐어?
따라오면 어떨까요? 따라오면 아버지가 정상 X 줬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X 프라임 준다는들 보인자가 되고 정상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은 남자한테 나올 바람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아요. 이해했습니까?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이었다면 반대로 여자한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제 아버지가 X'Y 아버지가 생명이래요. 이해했어? 어머니가 보인자 X' X 해보자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아들 나오면 어떨까? 아들은 아버지한테는 상관없죠. 어머니가 정상 X를 줄지 어머니가 X'을 줄지에 따라서 50%입니다. 따라하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X'을 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상 X를 줄지 X'을 줄지 이해됐습니까? 역시 50%나오네요. 이해나요? 그래서 생명 문제는 거의 답이 외할머니예요. 뭔 말입니까 하면 아버지 정상이고 어머니 정상이에요. 근데 철수가 생명이래. 아버지한테서 생명 유전자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버지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Y를 받았어요. 철수의 생명 유전자는 X'은 어머니한테 있던 X'이에요. 어머니는 생명은 아니래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생명 유전자 또다시 어디서 출발됩니까? 하는 거예요. 외가를 보니까 외가도 역시 마찬가지. 생명 아무도 없어요. 외할아버지 XY 외할머니가 뭘까요? X', X. 외할머니의 X'이 어머니한테 오고 철수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 문제의 정답의 거의 90%는 외할머니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 외할아버지 생명이었다면 외할아버지의 X'이 왔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에 생명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참고로 혈병도 X'이 열성이고 정상 X가 우성인데요. 혈병은 여자의 경우 X' 되면 어머니 장에서 사산, 죽어나와요. 흔히 말하는 시사의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나 혈병이에요 해버리면 이거 믿어야 될까요? 알겠어요? 운 좋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죠? 혈병의 여러 가지 혈병 유전의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병은 그 영국 빅토리아 뭐 저쪽 하는 그쪽의 혈병은 사산대에 나오는 유전자예요. 오른쪽 페이지까지 해서 전부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마 세페이드 3쪽을 보면 영국 왕실에서 생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 있을까?
충분히 내용 정리 다 됐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예, 저 끝날 그 1시간이면 끝날 뭐 벌써 1시간 지났어? 거. 네. 설마. 아니잖아. 아유, 자, 180, 166쪽에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171쪽까지 문제 풀고 그러면 써볼게요.